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입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안 돼 있고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돼 있지만 1항, 2항을 종합해보면 등의 결격사유, 등이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31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습니다. 까만 별표 2번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요건 보조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 의무는 개공에게만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도 개공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단 요건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결격사유 최근 30년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이 있으니까 1번은 민법이죠. 미성년자는 성년의제도 인정되지 않고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 오직 19세가 되어야 한다. 최진실 씨 딸이 보니까 할머니 고소했더라고요.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왜냐면 자기들 앞으로 돼 있나 봐. 명의가 최진실 씨가 사준 게 집이 서초동 어디 강남에 있는 집이. 근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하여튼 욕했대. 욕. 그 마음에 안 돼.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저도 키우면서 욕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욕했다고 바로 남친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밤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조사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을 욕하는 게 많으니까 아예 그것까지 CCTV까지 공개했더라고. 할머니가 욕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보니까. 하여튼 저도 자식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이 최고 무서워. 크면은 이제 성년 되면 자식도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어른들은 자기 생각만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하고는 그러니까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나 때는 어릴 때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하고 먼저 바락바락 끊고 대든다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일단 법적으로는 성년 되면 자기 마음대로 법률행위 하니까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년의제 지금 이제 딱 19살 됐나 보더라고 딸이. 그러니까 19살 됐으니까 성년이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할머니 그랬겠지. 남자는 쳐 데리고 와서 지금 집에 없는데 막 하여튼 이렇게 욕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온 게 아니고 할머니가 와서 욕해서 그 남친 불렀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나이를 먹는 길밖에. 19세 되어야 취직도 하고 개업도 할 수 있다.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 첨부하면 취직해도 된다. X. 무조건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종료 심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뭐가 피특정 후견인지 이거 알고 싶으면 민법의 9조부터 15조까지 있고요. 민법 시험범위 아닙니다. 민법 103조부터 시험범위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궁금하면 민법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 취직해도 된다. 개업해도 된다.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받아 결정이 있어야 되고 복권 신청만 하면 벗어난다. X. 그 다음에 채무 회생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고 복권됐다는 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지나야 된다. 교도소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된다.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형기 이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법에서는 가석방 기간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 가짜 석방이니까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예를 들면 징역 3년 선고받으면 1년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남은 2년 플러스 3년 더 지나야 된다고요. 가석방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된다. X.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형의 시효는 3년, 시효가 완성되면 3년 지나야 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격사유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격사유 아니고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된다. 시효라는 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민법에도 다 시효제도가 있잖아요. 단기 소멸 시효, 뭐 시효가 다 있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법상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졌습니다. 살인죄는 50년 후에 잡혀도 처벌받습니다. 옛날엔 15년이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였는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플러스 2년. 이게 개정됐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 플러스 2년. 이거 전세 사기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은 없거든요. 징역 실제 감옥 가는 거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사기죄 뭐 다른 걸로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행유예 받고 2년간 결격사유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선고유예가 뭔지, 기소유예가 뭔지, 집행유예가 뭔지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다고요. 그런 거 뭔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결론만 나온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선고유예,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집행유예입니다. 형법에서.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직 검사만 기소,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에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에요.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재판에 넘기면서도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불구속되는 거는 그건 검사가 수사를 안 해가 증거를 많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판사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똑같은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뭐 예를 들면 정권마다 다 그렇죠. 여당 국회의원은 구속 안 되고 야당은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모든 정권이 다. 그건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하게 달려 있거든요. 검사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0만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예를 들면 법인이 해산돼서 등록 취소됐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개업할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다.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둬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만 구하면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시험에 출제됐고 예외.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은 업무정지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개업한 상태면 절대적 취소,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 이미 고용됐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법인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취소고, 소공이나 보조원은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요.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그냥 예를 들면 옛날 최순실 씨 보면 뭐 무슨 뭐 한 10개 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 합해서 예를 들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한다고요. 그러나 벌금을 선고할 때는 다 합해서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요.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넘게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벌금만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 사유잖아요. 그래서 굳이 분리 안 해도 됩니다. 벌금은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되고 벌금형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아야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자, 40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책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14번입니다.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예, X죠. 피특정 후견인은 가능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된다고 했고요. 집행유예는 여기 아마 대한민국 문제풀이 책에서 이렇게 개정된 거 이걸 다 반영한 거는 제 책 이것밖에 없어요. 6월 달에 바뀐 게 지금 다 반영을 시켰으니까 플러스 2년이라고 했죠. 니은은 맞죠? 옳은 것 2년.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41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문제는 사실상 중복됩니다. 중복.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피특정 후견이 이게 기출문제인데 계속 피특정 후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똑같은 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디귿 맞고요. 디귿 맞고. 대여해서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 출소하고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41페이지 17번. 요거는 제가 그냥 출제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이건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깊이 따지면 제가 낸 문제라도 선고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해당 안 되죠? 기소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안 됩니다. 선고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제 의도는 선고유예 받아도 포상금은 뭡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죠. 공소제기나 기소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공소제기했다면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선고유예도 포상금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저는 받고요. 아니 인터넷에 그런 질문 올렸더라고요. 포상금 무조건 그러면 선고유예 예를 들면 아무거나 잘못해가 선고유예 받으면 무조건 포상금 나오냐 그 말 맞거든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폭행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아도 포상금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취지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나오기 때문에 선고유예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암기 프린터 무부양,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이게 전부 다 지금 징역 벌금 대상이잖아요. 이게 무부양 요거 위반해가지고 선고유예는 물론 받아야 되죠. 이거 아닌 거 그냥 퇴근하고 밖에서 싸움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은 것까지 포상 나오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문제 냈는데 이게 인터넷에 질문 올린 거 보니까 이것도 약간 논란 여지가 있긴 있더라고. 틀리놓으니까 열받으니까
틀리 보면 이제 뭐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 프린트 28번 요거 위반 행위 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아니고 그냥 뭐 밖에 가서 싸움해가지고 폭행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은 거는 포상금 받는 거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포상금 나온다. 물론 요 무부양 광시공시 요거 위반했다는 전제는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죄 선고받은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렇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무부양 광시공시 이 7개를 위반해가지고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밖에 가 싸움해가지고 폭행한 거 신고한다고 포상금 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 3번입니다. 3번. 이렇게는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논란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좀 말을 더 길게 넣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몇 조 위반해가지고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뭐 선고유예 이렇게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을 너무 길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래서 제가 좀 생략해 놓은 거고요. 그 실제 시험엔 또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차라리 기억 니은 이렇게 내겠죠. 시험에는. 저는 일부러 한번 틀려보라고 좀 이렇게 냈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네. 43페이지 20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결격사유네요. 그 다음에 무조건 뭐예요?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했죠.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 없으면 아직 회생인가 여부가 결정 안 났으면 파산 안 받은 거잖아요. 파산 선고. 그 회생인가가 안 나면 파산 선고할 수도 있어요.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된 후 4년이 지난 자,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음주상고로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인 것은 기역, 리얼 2번이 답이네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형 받아도 개업 못해요. 음주 해가지고 걸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44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요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상 선고유예 결격사유,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복권됐으면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격 등록 취소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되죠. 2013, 14, 15년 10월 23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11월 15일이니까 3년 안 지났죠. 초일 산입 불산입은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11월 15일이 아니고 10월 23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헷갈리게는 안 된다고요.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는. 답 4번이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이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인데 5번 이것도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약간씩은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이에요? 최대 6개월이니까 10월 15일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개사무소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 다음 시간은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쉬었다가 45페이지 중개 업무, 중개사무소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